자, HSK 읽기입니다. 읽기. 여러분들 읽기 이거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난이도 같은 경우 사실 4급에서 이게 두 문항짜리 그냥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단어를 모르고 국문이 좀 안 들어오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의미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갖다 하셔야지 됩니다.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찾아보는 연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독해 능력이 늘지 않습니다. 사전 찾지 말고 어떤 어렵죠. 대명사밖에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찍으세요. 읽으면 찍으세요. 이제 너무 모르면 안 되겠죠. 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는 최소한 이거 공부하실 때는 단어 있죠. 단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두 번 써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늡니다. 독해 능력이요. 자, 그 페이지 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부터 보게 되면 1페이지에서 중국어的 高考 그다음 밑줄 考全家 高考는 SAT입니다. 그렇죠. 수능이죠. 여러분들 보는. 그렇죠. 중국의 어떤 대학 입학 시험. 수능은 전 가족의 온 가족이 보는 시험이다. 사실 뭐 한국도 비슷하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어떤 그 제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그렇게 문화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루에 다 보지 않고 오전 정도만 봐가지고 한 3일에 걸쳐서 보는 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있죠. 그리고 또 fu도 요즘에 그 fu는 광복절할 때 복에다가 두는读书 독서할 때 독자입니다. fu도 하게 되면은 이 fu도라는 의미가 재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fu도생 재수생이 特别多 그렇죠? 이상하지도 않죠. fu도 한다는 게. 근데 중국에서는 fu도라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오카오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도가 상당히 강하죠. 강하죠. 자,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부모들이 전부 다 연차를 내고 그 시험 본 자식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좀 일반적인 어떤 중국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7일 2007년 6월 7일에 자 중국은 9월 학기제입니다. 사실 3월 학기제를 갖다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호주 뭐 그리고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3월 개강이 일본에서 그 건너온 일본 일제시대 때 그 성립이 돼서 굳이 그걸 따라야지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라고 한 주장한 사람들 되게 많았었죠. 한 10조가 든답니다. 그걸 갖다 뜯어 고치는데 근데 한번 뜯어 고칠 것 같으면 뜯어 고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6월 7일 6월 초에 보는 게 중국의 까오카오입니다. 까오카오 第一天 수능 첫 번째 날全国 전국에 有1000多万 高三学生 전국에 1000여만 고3 학생이 走进了考场 그렇죠? 走进了考场 이제 찐은 방향보호입니다. 그렇죠? 어떤 장소를 갖다 중심으로 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게 走进이죠. 찐을 쓰고 만약에 밖으로 나오는 거는 출자이죠. 출 나갈 출 그렇죠? 走出了什么什么 그래 고사장을 나온다 하게 되면 走出了考场 이렇게 말하고요. 고사장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走进了考场 그렇죠? 걸어 들어가고 걸어 나오고 그렇죠? 고사장에 걸어 들어갑니다. 他们中 그들 중에서 最后 맨 나중에 나중에 能上大学的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은 只有 뭐뭐밖에 안 된다. 只有는 뭐 only라는 의미죠. 그렇죠?
只有 570만 左右 57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죠. 很多父母 많은 부모들이 这一天 이날은 또 请假不上班 징지하는 휴가를 내다라는 말, 휴가를 신청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请假不上班 징지하는 연차를 내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를 내다라는 원래 의미는 휴가를 내다인데 그냥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자 쌍커우란 왜? 중국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독자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독자일 경우에 한 명을 더 날 수 있는 법을 갖다 이제 만들어 가고 있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어떤 산하 제한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래서 세금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2명 못 낳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 법에 따르게 되면은 만약에 한 명만 낳아야지 되는데 2명을 낳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엄청나 버립니다. 부자들은 낳을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들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한 명을 갖다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중국은 황제 있죠. 황帝. 거기다 작을 소자 써가지고 小皇帝라는 말. 소황제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에서 어쩌냐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 아빠 엄마, 그다음에 아이 한 명 이렇게 케어되는 게 일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이를 갖다가 아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중국 학생들이 뭐 다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너무나 니아이정이라고 하는데 중말로는 과도한 사랑으로 해가지고 조금 건방지다고 그래야 되나 어쩌나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쌍커우런이 됩니다. 이자 쌍커우런 3인 가족 3명이 다 라이다오 가오장 고사장에 옵니다. 그 다음에 갑시다. 一些学生的家比较远 일부 학생들의 집은 먼 편이라서 그렇죠. 비자 하게 되면은 먼 한 편이라서 父母还给他们制定了考场附近的宾馆 制定이 아니라 预定了 그렇죠. 예약하다 이 말이죠. 预定 그렇죠. 부모들은 또 이때 하이는 또 이 말이죠. 给他们 걔들을 위해서 이 말이죠. 给他们制定了给他们预定了考场附近的宾馆给他们预定了考场附近的宾馆 그 고사장 근처에 숙소 이거 뭐 호텔이 될 수도 있고宾馆은 호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뭐 여관 우리로 따지게 되면 그런 숙소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디엔하고 비슷하게 쓰입니다. 고사장 근처에 호텔 고사장 근처에 숙소를 예약하기도 합니다. 早上9点 오전 9시에 考试开始 시험은 시작됩니다. 왜 러가 안 들어갈까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시험은 시작됩니다. 有的父母马上回家给孩子准备午饭更多的父母会留在考场外面等孩子 이렇게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마상 바로 회자 집에 돌아가서 给孩子准备午饭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지만 말이죠. 更多的父母 더 많은 부모들이 更은 비교급이라고 그랬죠. 더 많은 부모들이 会留在考场外面 고사장 밖에서 等孩子 아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호의는 추측입니다. 뭐 배워서 할 줄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뭐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말로 이거 더 번역하게 부드럽게 번역한다면은 어떤 부모들은 바로 집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점심을 준비하지만 더 많은 부모들은 고사장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겠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기다리겠죠? 虽然 但是 찾아야죠. 虽然 A 但是 B 비록 뭐뭐 하지만 이 말이죠. 虽然不少父母工作忙很难请假
여기까지가 수이란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부모들이 일이 바쁘고 헌난칭자 연차 받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죠? 비록 많은 부모들이 업무 일이 바쁘고 그 연차를 받는 게 휴가를 받는 게 어렵지만 但是 그렇죠? 他们都觉得高考和结婚生孩子一样 이거 보게 되면은 和 A 和 B 一样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高考 수능하고 뒤에 허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죠? 结婚 결혼하는 거하고 生孩子 아이 낳는 것이 같다 이 말이죠. A 和 B, A 跟 B 一样 A와 B가 같다. 이 탐은 이때 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부모를 가리킵니다. 부모들은 그분들은 수능이 결혼하는 것과 아이 낳는 것과 같이 是一生只有一次的大事所以这3天的高考一定要和孩子在一起 일생에 只有一次 한 번밖에 없는 큰일이다. 큰일이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이 말이죠. 이 3일간의 수능은 반드시 一定要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아이와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其实 지시는 actually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죠. 사실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때 actually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 좋아해. 뭐 이런 할 때 actually를 쓰고 그리고 뭐 지시를 써줍니다. 사실 총 동그라미 맨 끝에 지 동그라미 뭐뭐부터 이 말입니다. 총 A 起 그렇죠? 从考试前半年甚至 1年起 그렇죠? 종하고 치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뭐뭐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考试前半年甚至 1年起考试 시험 보기 前半年 반년 전 甚至 심지어는 1년 전부터 시작해서 很多考生的父母 많은 고시생의 그 수능 준비생 그렇죠? 부모들은 就已经在做准备了 이미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他们帮孩子制定复习计划 아까 그 위딩인데 자꾸 이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았었나 봐요. 그렇죠? 빵 하이즈는 같이 짜는 건 아니죠. 뭘 해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타면 또 누굽니까?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어떤 후시지화는 복습 계획을 짜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후시지화는 공부 쉐시지화의 개념이지만 복습 우리가 배운 데에서 보통 나오지 안 배우는 거에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응용이 될 뿐이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습 계획을 짜주고 안파이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안파이는 어레인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습 계획과 일상생활을 짜주고 빙带孩子参加各种辅导班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학원을 다닙니다. 참가하다라는 건 학원에 등록시키고 다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각종 그 학원을 다니게 합니다. 다니십니다. 그렇죠. 따이가 들어갔던 경우는 그 베이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같이 한다라는 거라면 따이는 그걸 갖다가 이게 그 학원 다녀 이게 아니라 부모들이 중도 비슷한 거죠. 그 다 코치해주고 픽업하고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더 부모 어떤 부모들은 매일 또 베이러 하이즈 후시 베이는 같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부모들은 매일같이 아이들 복습하는데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고 하이즈 쉬러 아이가 자면은 쯔지 잘 쉬 아이가 자고 나면 그때서야 잠에 듭니다. 甚至 심지어는 매일夜里 저녁에 还要起床看看孩子 또 아이는 또죠.
또 일어나서 아이를 살펴봅니다. 他孩子感冒生病 아이가 감기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죠? 第二天早上6点多 다음날 아침 6시경이 되면은 又要叫孩子起床上学 또 아이를 깨워 叫 A 起床이죠. 起床上学입니다. 이 叫는 이게 사역동사죠. 그렇죠? 뭐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냅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又要叫孩子起床上学 또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정확하게 더 표현한다면은 又叫孩子起床上考场이라고 해야 돼요. 去考场이 된 거야. 그렇죠? 고사장에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일상생활이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평상시 생활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잔 다음에 그 대사에 자고 또 저녁에 또 일어나서 아이들 감기 걸릴까봐 잠자리를 보살펴 준다라는 어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사장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6시경이 되면 또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냅니다. 이 말이죠. 这样的考试 이런 시험들은 不只是对考生一个人的考验 考生은 학생이죠. 수험생이죠. 수험생 한 명만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不只是그러니까 일뿐만이 아니라 也是 바로 뭐뭐시다 이 말이죠. 对他们一家人的考验 그들 한 가족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번 그 강의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결정이 나야지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4월 2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5월달 대면 강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 마지막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의미를 갖다가 추려봤습니다. 이제 대면 강의 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쭉쭉 읽어 나가면서 물론 이제 복습이나 이습이 어느 정도 돼야 있어야겠죠.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이건 뭐 4급은 불가능한 시험이 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취업 자리에서 원하는 게 그게 최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급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데서垂头丧气 그 뭐 길이 죽고 막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중국어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취업에서의 어떤 장점으로 작용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언어는 외국어는 선생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